안녕하십니까.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중 저점 대비 약 한 40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중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장중에 강력한 매수주 전혀 눈에 띄지가 않았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딛고 약 한 20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을 때에도 역시 개인만이 매수를 해줄 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두 메이저급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후 들어서 12시 30분 이후부터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기관들이 오전 대비 약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오히려 반등폭은 조금 더 커졌고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강한 현재는 매수 주체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역시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이럴 때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현금화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차 하락 시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장을 숨 죽이면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1850이 무너지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서 오늘 장중 최고가로 지금 장은 마쳤는데 일단 전일 미국 피치사에서 미 은행권도 불안하다 이런 발언을 보고를 함으로써 장이 상당히 안 좋게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또 프로까지 일단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어제에서 급락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서 계속 오전 내내 장을 지켜봤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장이 급등을 하고 또 불안감만으로도 장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제 지표의 펀더멘털이나 경제 지표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장이 오락내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내동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자기만의 상방과 하방이 뚜렷한 그런 지지선, 저항선을 딱 생각을 해두신 다음에 그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는 심리가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휩쓸리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이 받쳐주는, 그다음에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셔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는 61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터치를 할 때쯤 되니까 기관들도 어느 정도 매도를 줄이면서 그리고 또 개인들도 충분히 매수를 더 늘리면서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61선을 지지선 삼아서 일단은 또 상방으로는 121선을 보시고 위아래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석 베스트 앤 워스트입니다. 오늘은 동양정금증권 최민규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각각 내년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분석을 해본 결과 내년엔 상저하고 장세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럽 불확실성으로 초반에는 하락이겠지만 주춤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내년 하반기에는 선거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대할 만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고하저였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스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지수로만 봤을 때는 오늘 베스트 이슈부터 봐야 할 텐데요. 장중 내내 거의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급상승을 나타냈는데 출연자분들께서도 오는 길에 급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와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지수를 검색을 해보니까 눈 깜짝할 때 플러스 2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특히 플러스 20포인트면 오늘 저점 대비 한 40포인트 이상 반등을 한 거니까 시간 대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수급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규모를 굉장히 줄이면서 특히 이제 12시 이후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국가 주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줌에 따라서 매도 규모를 굉장히 좀 줄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어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현재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이제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내내 베이시스가 단 한 번도 콘텐코로 전환이 못 되고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유지가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장 초반부터 끝까지 약 한 1,9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장은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은 네. 추가적인 반등,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의 매수로만은 충분히 장 반등을 이루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는 대외적인 악재 부분,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문제들 아마 11월 23일부터 26일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독일 공영은행 공영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켰고요. 네. 이탈리아 국채 역시 6%대, 7%대를 이제 현재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시장의 변수들도 현재는 시장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하나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상방으로 오늘 오전에 1,140원을 돌파를 했다가 4주 만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보면은 오히려 또 하락을 해서 약 한 1,130.5원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이러한 유럽 시장에 굉장히 이러한 이벤트들이 만약에 또 등장이 한다면은 환율이 급등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감성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언제나 이제 지수는 베어마켓 랠리 속의 반등이므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굉장한 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만만치 않게 말이죠. 오늘 증시가 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수급 주체가 메이저들이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다.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매도였고요. 개인만이 좀 끌어올리는 장세로는 좀 역부족이라는 건데, 민정호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 일단 현물 시장을 너무나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항상 투자자분들한테도 일단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을 먼저 보고 대응하셔라, 장 전망을 이렇게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동안 짧게는 일주일,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매매 형태를 본다면은 일단 현물 쪽하고 선물 쪽하고 방향성이 저희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주식은 사되 또 선물은 또 팔고 또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거래량이 전과는 달리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5조도 안 되는 날도 한 몇 번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저조한 거래량 또한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이렇게 좀 반증이 될 만큼 아직까지 뚜렷하게 위로 또는 또 아래로도 이렇게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수급과 그다음에 그런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나마 좀 믿을 거라고는 일단 기금이나 아니면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국가단체 그런 쪽을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국가단체 또한 매매 형태가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단기성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며칠 전까지도 제가 기간 매매 형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철저하게 1,9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취함으로써 일단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 이상으로 가기에는까지는 시간과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거의 최저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철저한 좀 눈치 보기 장세라는 건데요. 최민규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베어마켓 랠리다. 지금의 반등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보다 좀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향설, 또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나왔고요. 이렇게 네.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피치사에서 미국 은행들을 전부 다 이제 신용등급 하락의 경고를 주었습니다. 유로존 악재들이 미국 네. 은행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급을 하향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은행들까지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때죠.
뭐 CDS라든가 아니면 CMO 이러한 그 CMO 같은 몰기지 증권 이런 증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용평가사들이 그 신용 등급을 하향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오히려 파생상품 쪽에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를 가져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행보를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은 바로 그 등급 하향 경고를 주고 그러한 조짐이 조금만 현실로 다가오면 바로 등급 하향을 시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그 각국 은행들이 이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유로존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위해서는 각국 은행들의 이러한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였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차츰씩 이제 조금씩 그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오늘 같은 경우 독일 공영은행 한 10개 정도가 무디스에서 이미 신용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시켰고요. 프랑스도 역시 23일, 26일 전후로 해서 신용등급 그 강등 문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네. 현재는 그 올라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런 그 유럽발 악재들의 현재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이렇게 그 영향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크게 줄 이러한 이벤트들, 이러한 리스크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러한 악재들의 지수가 이제 반응하는 그런 민감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들, 이러한 악재들 뒤에는 이제 또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될 유럽 쪽 저성장과 그리고 중국 쪽의 성장률 둔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그 상승에 충분히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터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이라든가 뉴스 플로즈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옳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잘 나오고 이 경기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참 유럽이 자기네들끼리만 잘못되지 참 미국까지 찬물을 끼얹는 네. 언급을 했네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불안감만으로 막 지수가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피치사 그런 그런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액션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크게 좀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 프랑스 그 국가 신용등급 강등설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자문도 구해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지난 10일이었죠. S&P에서 이런 그러니까 발언이 좀 나왔었는데, 뭐 그때는 뭐 메시지 오류라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때 그런 S&P 메시지가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고, 또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악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네.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희가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섣불리 판단하기에도 정말 섣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차분하게 지금은 조금 한 발자국 멀리 서서 좀 지혜롭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차민구 과장님, 유럽 위기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오히려 더 100달러를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유가가 급등을 한다. 네.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러니가 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가 현재는 오르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문제, 중동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의 그 핵시설 관련 놓고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곧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고성 발언들, 이러한 이제 문제들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 WTI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WTI는 이미 100불을 넘어섰지만은 100불을 이제 넘어섰다가 다시 100불 이하로 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네. 좋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은 이제 내년에는 그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미국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QE3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EFS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정유주의 펀더멘털의 유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크랙 마진이라든가 정제 마진 쪽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은 현재 주가의 정유주들의 주가의 캐털리스트는 무조건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주들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회계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정유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올해 초부터였죠. 오히려 올해 초부터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 상승세를 주가 상승에 오히려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정유주들은 내년에 들어서면은 시장 대비 오히려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유주들은 그렇다 치고 화학업종도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관점입니까? 정유주들은 이제 내년 되면은 시장을 좀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네. 오히려 화학업종은 조금 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화학제품 마진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내년에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화학업종 같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였지만은 내년에는 저는 이제 내년 전망은 오히려 상승해봐야 시장 수익률 정도,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언더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업종별로 봤을 때 시장 수익률을 적어도 부합하거나 그것을 웃도는 업종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텐데요. 그래서 베스트 이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IT가 그런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업종 안에 하나하나 종목별로 너무 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언급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어떠세요? IT 전반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중에서 탑픽 종목이라던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IT 업종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좀 가다듬어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지금 시장입니다. 특히 IT 중에서도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나 또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반도체 부분에서 IT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가도 어느 정도 타 업종 대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 IT 전반적인 업종을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사장이 있다는 팀쿡 애플 CEO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빅딜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반증으로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내년 3분기까지 3D FPR이라는 그런 반도체 관련된 일감을 좀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는 네. 있습니다. 이런 거나 또 오늘 아침이었죠. 하이닉스, 램버스 승소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IT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내년 초죠. 이제 애플에서 일단 아이패드 3하고 아이패드 미니를 잇따라 출시할 것이다. 이런 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패드 3하고 이런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그런 판매량 예측을 좀 했었는데, 일단 기존 판매치를 훨씬 뛰어넘는 한 1억 대 정도를 좀 판매할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부품사들 또한 이런 애플 아이패드 3 출시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넥서스를 일단 올해 안으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네. 특히 내년도에 5조 원 가까운 그런 설비 투자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IT, 특히 이제 아몰레드 쪽에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점에 계시다 보면 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IT 부품주나 장비주들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마감 요약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STS 반도체라던가 하나마이크로,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야금야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중소형 IT주들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고 또 주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투자자분들이 뭐 저한테도 좀 많이 여쭤봅니다. 뭐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네. 올라올 때는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지수는 올라왔고 또 내릴 때는 뭐 같이 내리는 그런 장이 연출되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뭐 수익률을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고 또 오히려 또 상당히 좀 낙폭이 큰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현금이 있는 뭐 투자자분들께는 네. 무조건 좀 IT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종목을 좀 선택해서 들어가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일단 아모레드 쪽 부품사들입니다. 예. 뭐 아모레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IT 하드웨어 쪽에 뭐 혁명이다까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아모레드가 기존에 뭐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뭐 올해였죠 뭐 태블릿 PC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단 뭐 그 TV로까지 분야가 점점 넓혀지고 있는데 또 그런 분야가 넓혀짐에 따라서 그런 뭐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는 뭐 내년 1분기 중에 그 5.5세대 A3 라인 증설 계획 5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거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 아몰레드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몰레드 규모로만 봤을 때 네. 일단 올해 2011년 그 아몰레드 시장 규모가 한 42억 불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5배 정도 지금 늘어난 수치인데 또한 뭐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년간, 그러니까 내년 또 2013년까지 이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도 한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몰레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최민구 과장님께서도 좀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종목을 한 가지 또 추천 정도의 의미로 네네. 들어볼 수가 있겠죠? 저 역시 아몰레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3월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아몰레드로 이루어진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고리에다 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처럼 이제 굳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 따로 놓을 수도 있는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굉장히 내년 삼성전자가 3월 이후엔 그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현재는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테라세미콘에 현재는 관심을 예. 가지고 있고요. 예. 아몰레드 및 반도체 열 처리 장비를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MD에 현재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가장 강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라세미콘입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내년 실적을 땡겨와서 내년 실적 대비 PER을 현재는 살펴보아도 다른 아몰레드 장비주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수주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는 충분히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만한 업종과 종목 알아봤고요. 자, 이제 대응 전략 측면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시황 내일장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60일에서 121선 사이에 박스권 꽉 막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비장세를 하라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넷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심한 장세였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불안한 모습인데요. 오늘의 반등이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금원섭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70에서 189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보시면 유럽 각국의 국채금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했고요. 현재 시장은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보다는 유럽 리스크 불안감에 더 크게 반응하는 눈치보기 장세라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이러한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전기전자와 정유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IT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정유주도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역시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80에서 189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오늘도 강한 매도세 보인 외국인,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현재 장세에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재훈 대리는 관심 업종으로 꾸준히 중국 내수 관련주 추천해주고 계시고요. 거래 업종은 조선주를 꼽았습니다. 네,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상승을 예상하시긴 했지만 예상 밴드는 1880에서 1890 강보합권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유럽발 마지막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큰 폭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미국 CPI 지표가 생각보다 수치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물가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유럽에 대한 그 구체적인 해결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초까지 EFSF 아니면 이런 단건들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외국인이 매수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오늘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11월 달만큼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만큼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업종에 대한 얘기는 내일 출연하시니까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최민규 과장님께 먼저 의견을 듣겠는데요. 지금은 증시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우리가 1800선 초중반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네.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강력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또 그와 더불어서 시황 전망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속적으로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 다음에 이제 강등설과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금리 그리고 독일 국채와의 그 스프레드 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일 시장은 상승 반전을 했지만은 수급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유럽발 리스크 전부 다 이제 그 다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측면,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 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약간 추천 종목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솔재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고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펄프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빠졌으므로 4분기에는 이제 빠진 원재료 가격이 투입이 되므로 4분기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한솔재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을 약 한 현재 주가 9,000원 대비해서 한 4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테라세미콘, AM5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 이제 넥센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타이어와 미쉐린의 합작이 깨지고 다시 미쉐린 같은 경우에 넥센타이어 현재 합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리고 2015년도까지 타이어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캐파를 늘리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의 양적 성장으로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한솔재지, 테라세미콘과 함께 넥센타이어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제가 변비장세라는 말을 너무 웃으면서 했나 봐요. 네. 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다시피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 또한 그런 막힌 장세이다 보니까 대응자력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박스권 뭐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박스권 자체가 또 너무나 좁기 때문에 박스권 뭐 하단에서 아무리 뭐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더라도 박스권 상단 가서 그만큼 수익을 내고 팔기가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철저하게 중소형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뭐 3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너무 단기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뭐 수급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단기에는 좀 낙폭이 컸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모색할 구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9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단기간에 좀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 1900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뭐 물어본다면은 네. 일단 매수 자체를 일단은 뭐 중소형주 위주로 가져가고 또 업종 또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뭐 기관이나 뭐 매니저들 같은 경우 제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IT 쪽이 가장 좀 유망하고 예. 내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뭐 IT 부품주가 최고의 뭐 탑픽 업종으로 이렇게 뽑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IT 부품주 또 중소형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이 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또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0 초반에서는 매수, 1900 위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하세요? SS 보고 그 종목들 잘 매매하시면 수익 꼭 나실 것 같아요. 자, SS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전략만을 세워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민교 과장님과 유진투자증권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